두 분의 퇴직 남성이 있습니다. A씨란 분은 아침에 기상하여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오전 일과를 마칩니다. 그리고 점심은 혼자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애매한 시간으로 이렇다 할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고 또 저녁 후에 TV 시청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가장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할 일, 오늘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B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활동 그리고 블로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외부 사람들을 주 2, 3회 만나고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컨텐츠를 기획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모임에는 뭐 또 동창회,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뭐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도 적극 넓혀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퇴직한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할 일, 오늘 갈 곳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시니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으면은 네,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거의 8, 90%입니다. 이런 분한테 다시 한번 6개월 후에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할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학생 시절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똑같은 연령대, 즉 20살 때 누구나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갔다가 25살이 되면 취업하고 뭐 20대 말 그리고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60세 정년 후에는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노후 생활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생 방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30, 40대 결혼을 하는 분들이 90년대보다 무려 3배가 늘었다는데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전처럼 배우는 시기, 결혼하는 시기, 일하는 시기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그리고 정년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를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린다 그레트는 다단계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사회에서 린다 그레트는 3가지 일방식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스킬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대학을 지나가고 그리고 또 60대 이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옮겨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그런 탐구자라는 어떤 그런 일방식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사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일방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핵심 업무만 가져가고 부수적인 업무로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독립 생산자와 같은 일방식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현상은 왼잡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미국의 프리랜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봤는데요. 현재 미국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5,700만 정도 되는데요. 바로 5년 후에는 8,700만까지 3천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 프리랜서가 5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최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리랜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커리어 모델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부터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2의 커리어를 지난 후에 MPO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뭡니까? 네, 건강하는 동안 가능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건강 상태가 인생 후반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남성 71세, 그리고 여성은 75세입니다. 바로 70대부터는 건강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 건강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건강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에 건강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수명입니다. 예, 생애 마지막까지 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현금이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하는 대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금융노년학이란 분야가 학문 분야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것은 시니어기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또 그리고 내 자산을 계속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까지 활동적인 삶을 하는 그런 지원하는 학문인데요. 그걸 바로 금융노년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활동 수명입니다. 내가 건강한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면서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소득도 얻는다면 자산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수명, 자산수명, 사회활동 수명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건강 장수 비결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논문 250개를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이 수명의 70에서 80%를 좌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브레슬로라는 교수는 7가지 건강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평균 10년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적정한 수면, 금연, 그리고 적정한 체중, 과도한 음주 자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그리고 간식을 하지 않을 것, 이 7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 건강 장수 요인을 5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20-30%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수를 좌우한다. 두 번째는 성격이 밝고 태평하고 낙천적인 사람이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형 B형이 장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B형이십니까? 예, 한번 B형이신 분은 좀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 만나느냐에 따라 이것도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출,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 후반기에 자립생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건강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사실 50대부터는 근육량이 0.5%에서 1%씩 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사회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허약화를 운동 기능 저하 증후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허약화 때문에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 특히 허약화가 빨리 시작됩니다. 이런 허약화는 바로 건강한 상태와 간병 상태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
약해지면은 바로 생활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다 보면 구강 상태도 악화되고 영양 기능도 떨어집니다. 영양 기능이 떨어진다면 신체 기능이 바로 무너지면서 간병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이 왕성하고 또 활동적인 삶을 살려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퇴직한 시니어들이 새로운 활약 장소를 찾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시니어분들은 그런 어떤 사회활동을 미리 포기하고 집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개인이나 사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창업을 하더라도 시니어들한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직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1년 정도의 어전 단기적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시니어들이 활약하고 싶어도 활약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있고 능력이 가진 시니어들을 위해서 제2인생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의욕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60세까지만 일하고 앞으로 60세까지 그냥 푹 쉴 거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한테 저는 어떨 때 일하라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면에 그런 분들한테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취미를 즐기거나 배우거나 그리고 타인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인생 후반기를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평생현역이라는 개념은 일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생현역이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타인과 교류하고 같이 즐기고 배우고 또 일을 통해 소득도 얻고 이런 활동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시니어분들이 퇴직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게 삶을 살까 이에 대해서 고민한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보람 취업, 보람 일자리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의 어떤 연계 기반에다가 바로 보람 취업을 통해서 월 150, 200의 소득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활동적인 그리고 취미 그리고 배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풍요롭게 시니어들이 활동적인 삶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니어분들은 이전 20년 전의 시니어들이랑 상당히 많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니어분들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시니어분들은 과거 90년대 시니어보다 10년 이상이 더 젊어졌고 앞으로 더 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체력이 왕성한 시니어들을 어떻게 활동할까?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의 풍부한 시간입니다. 이런 풍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풍부한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풍부한 시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써갈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시니어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앞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 선택에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또 많은 시니어분들은 경험과 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 30년, 35년 동안 배운 그리고 쌓은 지식과 스킬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역 시대에 없는 연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년후의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현재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 현재 얼마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얼마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가장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고 제가 많은 시니어 분들한테 물어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그냥 집에서 살고 싶다. 아니면 지방 가서 전원 생활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무엇을 할까입니다. 선뜻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할지 미래의 어떤 대책이 확고히 서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활동,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 놀고 즐기는 활동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요소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이제 앞으로 일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거나 또 즐기면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삶의 보람이 우선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역 공헌 활동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정년 후에 NPO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NPO를 적극 지원하면서 어떤 시니어분들의 어떤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니어분들이 가진 경험 그리고 지식, 스킬을 우리 사회에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NPO를 저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계 유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취업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취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취업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니어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생계 차원에서 재취업은 굉장히 중대한 숙제고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식판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창업인데요. 예, 저는 시니어분들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재취업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이 재취업이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어떤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지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들의 창업을 안전한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거주 방식의 선택입니다. 어디에서 살까? 제가 앞서 시니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첫 번째 부류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가장 많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살면서도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얻어서 왕복 거주를 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활동하면서 휴식 차원에서 지방에서 내려가서 이제 쉬었다 오는 그런 패턴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원 생활을 향해서 내 고향으로 가는 분도 있고, 전혀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 유형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은 시니어 인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은 없고 50대 이후에 시니어가 그 지역에 온다면 그 지자체는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지자체별로 귀농, 귀촌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이주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해외의 좋은 기후 환경을 선호하고 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필리핀이나 태국 어떤 동남아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해외 체류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서 골프를 하건 여행을 하든 간에 그 나라에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그 나라의 의료 간병시설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언어가 어떻게 잘 통하는지 그리고 그 치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어떻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그 구마다 있는 50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 나오신 시니어분들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니어분들이 자기의 배우고 싶은 걸 선택하고 또 동료를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자신의 커리어 설계에 어떤 보탬이 되도록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최근 50대 이상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러 다닌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본 도쿄에 가면 토요일 날 아침에 전철을 이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시니어분들이 엄청나게 전철을 많이 탑니다. 그분들이 보면
뭔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일본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학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따거나 아니면 부족한 걸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 바로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고 자기의 미래 세컨 커리어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시니어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의 직장 상사였던 C씨도 최근 만났는데요. 그분 지금 유튜브 활동을 1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1년 동안 66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갈수록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한 200명에서 지금 1,50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컨텐츠도 갈수록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는 지금의 커리어를 벗어나서 나의 진정 원하는 꿈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진정한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직업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지난 월 초에 미국 CNN 방송을 봤는데요. 81세 여성 두 분이 세계 일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프로를 봤습니다. 81세가 세계 여행을 한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분들이 선택한 코스는 남극이었습니다. 남극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를 투어하는데 80여 일 동안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일주를 50대 때 계획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치과 의사고 한 분은 사진 작가인데 50대 중반에 만나 세계 일주를 계획해서 81세 그 꿈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니어분들한테는 선택할 사항과 선택할 기회가 많습니다. 취업을 할지 그리고 사회활동을 할지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할지 여러 방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즐길지 그리고 누구와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바로 인생의 오후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나의 가치를 더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더 보탤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 60세 정년은 통과점일 뿐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와 지속적 연계입니다. 어떻게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는 최대의 건강 대책이라 소득 활동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린다면 자산 수명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자산 수명이 보탬이 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 100세 시대에 어떤 사고를 가질지 그리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대 인생 100세 시대에 맞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춰서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사고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인생의 60시대, 인생 80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고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치관에 따라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중요한 어떤 사회적 대책이자 초고령 사회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평생 현역에 대한 사고입니다. 평생 현역에 대한 사고는 바로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또 인생의 오후의 불안 요소를 희망으로 바꾸는 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잊고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긴 안목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100세라는 그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